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퇴근하셨나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벌써 12월이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12월 한 달 남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연말 결산 어떤 느낌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는, 올해 함께한 2022년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켰어요. 일단 올 한 해 아직 한 달 남았지만요,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맨 처음 했던 작품이 은하철도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를 처음 연 작품인데 재밌었어요. 은하철도 사실 아직도 되게 은하철도 생각하면 되게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작품이에요.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랬어서 저도 사실 은하철도에 대한 애정이 좀 강하게 남아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긴 했어요. 은하철도가. 왜냐면 은하철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났을 때 2인극이고 또 초연이고 또 연습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되게 좀 부담이 컸어요. 엄청 사실은 부담도 컸고 걱정도 컸고 잘할 수 있을까의 영역을 좀 넘어서서 이제 뭔가 좀 더 깊은 어떤 하나의 역할로 깊은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은하철도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연출님이나 함께했던 형들이 같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고 연출님께서 특히 제가 조반니로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열어주시고 끄집어내 주셔서 저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초연 때
또 좋은 형들을 많이 얻은 작품이고, 자원이 형, 승우 형, 리안이 형, 정원이 형, 상윤이 형, 재밌었습니다. 음방은 돌아오면 꼭 하고 싶죠, 다시. 저도. 근데 뭔가 재밌었어요. 그냥 그 공연하러 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이제 민낯 때 하면서 B클래스를 연습했었고, 2월 말 3월 초 요쯤에 이제 B클래스를 했었죠. B클래스는 좋은 작품이죠. 제가 박열이었나? 언제였나? 박열할 때였나? 제의를 받았던 작품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연극 전공으로 연기를 시작했고, 연극이 너무 좋아서 막 배우다가 뮤지컬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공연을 계속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연극에 대한 갈증이 되게 컸어요. 공연을 항상 하면서. 그 찰나에 딱 B클래스라는 작품이 들어왔고, 그때 또 예술을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얘기이고, 대본을 보면서 제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많이 났고, 그래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작품, 어떤 다른 뮤지컬과 겹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다른 작품이 또 겹쳐서 들어왔었는데, 그거 말고 더 B클래스를 선택했죠. 좋은 작품인 것 같고, 또 연극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비하인드를 좀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작품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힘들어 이게 아니라, 사실 피아노가 너무 베이스가 없었다 보니까 또 욕심은 많고 잘 치고 싶고,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 어쨌든 그 하나하나 다 어쨌든 외워서 친 거기 때문에 되게 배우로서 악기를 무대에서 연주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을 또 깨달았죠. 이게 피아노 때문에 캐릭터 구축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범주를 넘어서더라고요. 그 연습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럼에도 이제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일정 선을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더 재밌게 공연할 수 있었죠. 진짜 손에, 제가 긴장을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긴장감이 거의 없는데 이게 손에 땀이, 피아노 때문에, 그래서 계속 완벽하게 연습했는데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게 손에 땀 때문에 미끄러져서 계속 두 개 같이 눌리거나 미끄러져서 다른 게 눌리거나 막 이래서 리허설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손에 막 배우들한테도 발라보고, 손에 막 땀 안 나는 것도 발라보고, 피아노 옆에 수건 놓고 휴지 놓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닦고 치기도 하고, 별의별 그걸 다 강구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중반쯤 넘어가니까 이제 손에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B클래스 좋은 작품이에요. 연극과 뮤지컬의 각각의 매력이 어떻게 다른 것 같나요? 딱 뭐 연극은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봤을 때는 더 긴 호흡이 필요하고 더 딥한 어떤 정서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은 그것이 음악으로 도와주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도와주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에서 오는 장점이 있고, 연극은 또 그냥 정말 진실된 어떤 호흡에서 오는 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역할 작품들마다. 연극은 또 연극마다 또 다르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교복 있는 작품도 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교복을 제가 B클래스 때만 입었네요. 교복 입는 작품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네. 교복 좋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잘 안 입고 다녔어서 항상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연하면서 교복 입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B클래스하고 소년이 되는 법이라고 한예종 리딩 쇼케이스를 하나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석 초대로 공연이 돼서 많은 분들이 다 못 보셨는데, 사실 노래도 너무 좋고 작품도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더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담긴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또 다인이 형이랑 같은 무대에서 또 다른 역할로 또 공연해서 더 재밌었죠. 같이 노래하면서 되게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 둘이.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무대에 쓸 수 있도록, 같은 역할 말고 같은 작품 다른 역할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다인이 형이랑. 그리고 은하철도 앵콜을 했죠. 그때가 하면서 앵콜을 했었는데, 은하철도가 저도 근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2개월 정도 딱 쉬고 연습하고 다시 공연을 한다는 게 느낌이 좀 색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워낙 초연 때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서 관객분들이 기억하시는 제 모습이 있을 텐데, 거의 비슷한 해석과 어떤 결로 갔기 때문에. 근데 또 관객분들이 그때 보내주신 편지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사이에 조반니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저도 신기했고,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앵콜 때가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초연 때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재연 때는 제가 더 다듬어지고 더 계산했고 더 많은 고민, 어쨌든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뭐 뭐랄까요,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하면서도 더 저한테 여유도 좀 더 생겼고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실 조반니는 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여행을 가고 여러 가지 인물을 만나고 어떤 아버지와의 존재 이런 것들을 계속 부딪히는 역할이라 계산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고 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2달의 시간이 있었어서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하철도는 참 좋은 작품이에요. 노래도 좋고 가끔 랭보에서 목 풀 때 은하철도 노래로 가끔 목 푸는데 좀 새로워요. 일본 노래를 가끔 불러요 요즘도. 딱 저음도 있고 고음도 있는 노래라. 나와는 다른 저 드넓은 밤하늘에 수많은 작은 별들, 수정처럼 빛나는 소년이 던진 하늘 불꽃. 그 노래도 좋고 다 좋아요. 빛이 흐르는 저 하늘에 강물 속에 새하얀 모래알들, 쏟아질 듯 눈부신 헤라에 젖이 흐른 자국, 빛 흐르는 저 하늘의 강물 속에. 재밌었어요. 음악. 그리고 뭐였죠 저? 음밤 앵콜하고 뭐였지? 음밤 앵콜하고 터칭 더 보이드 했죠. 터칭은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작품이에요. 많은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재밌게 공연했어요. 진짜 재밌게 연습했고 많이 배웠고, 저는 그 작품이 들어왔을 때 대본을 딱 읽고 바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저도 어떤 그런 정말 탄탄한 텍스트의 작품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고, 보자마자 대본을 딱 보고 덮었는데 바로 다시 이 대본을 또 읽고 싶더라고요. 이런 작품을 내가 공연으로 만들면 어떨까. 또 초연이고 해야겠다. 또 이 작품을 제가 너무 존경했던 선배님들과 함께
또 열정과 함께 공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어떤 큰, 저한테는 되게 기회? 어떤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 터칭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말씀을 드렸었나?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보러 갔던 단체 관람이 제가 개원예고 올라왔는데 그때가 톡톡이었어요. 톡톡이라는 작품을 봤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단체 관람이었고 연기를 공부하면서 다 같이 갔고 그때 톡톡에 진이 누나가 있었고 개원에 이진이 선배님이 공연하고 계셨고 그때 제작사가 연극열전이었고 톡톡을 보면서 너무 나도 저런 공연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초연이었을 거예요 아마 톡톡. 근데 제가 어느샌가 연극열전과 또 진이 누나와 한 무대에서 터칭 더 보이드라는 어떤 초연 공연을 제가 하고 있고 어느샌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또 작품도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또 평생 잊지 못할 선배님들도 만났고 정태경 그리고 성민이 형, 제가 무대에서 봤던 형들, 또 손지훈 선배님, 재밌었어요. 힘들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경사무대기도 했고 작품도 환상을 어떻게 연기하지? 누군가의 꿈을 어떻게 연기하지? 어디서부터 이걸 꿈이라고 그냥 치부해서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가끔은 연습실에서 런스를 보고 있으면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었죠. 그랬어요. 터칭 재밌었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계속 연극을 해야겠구나, 재밌다, 연기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또 터칭은 좋았어요. 또 근데 기타를 연주했잖아요 제가 무대에서. 제가 B클래스 하고 나서 이제는 무대에서 악기 연주하는 거 절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샌가 하겠다고 했고, 또 기타는 제가 칠 줄 알았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어떤 건 없었어요. 그냥 정확히 익히기만 했으면 되니까. 터칭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였지? 터칭하고 나서 리딩 2개를 했어요. 쇼케이스를. 신이 나를 만들 때랑 70버스. 신이 나를 만들 때는 터칭 더 보이들 하면서 컨택이 됐고 재밌었어요. 그 작품도 소재가 너무 재밌었고 또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었으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나누면서 재밌게 만들었고, 또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또 관객분들께서 또 많은 피드백을 주셨고
또 이제는 작가 작곡가님과 제작진 분들이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신이 나를 만들 때. 그리고 70버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네요. 70버스는 우찬이 형님하고 재윤이 형님을 또 새로 뵙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또 새로운 신작을 리딩할 수 있어서 좋았죠. 작년에 했었던 링크라는 작품의 작가님이 또 올해도 리딩을 하게 되셔서 또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히 했고, 치공버스는 노래가 참 귀에 꽂히면서 좋았죠. 그리고 워낙 뭐 우찬이 형이 너무 웃겨서 재밌게 했어요. 치공버스도. 뭐였지 노래? 내 이름은 겨울, 나에게 봄은 안 와. 넌 겨울에 왔으니 네 이름은 겨울이야. 버려졌던 12월 14일은 끔찍한 생일이 되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 내 계절은 늘 겨울이었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는데, 내게 봄은 없다는 거 알았었는데. 이번 주 겨울이 생일. 잠깐만. 넌 겨울에 왔으니 네 이름은 겨울이야. 버려졌던 12월 14일은. 그러네. 다음 주 맞아요. 겨울이 생일이네. 겨울이 이제는 따뜻하게 보낼 가족이 있잖아요.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겨울이는 생일을. 그렇게 리딩을 했고 랭보를 하고 있죠 지금. 랭보 좋아요. 랭보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되게 사랑받았던 작품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초연에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되게 좋아해요.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3연에 온 랭보를 이미 뭐 동선도 그렇고 다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만의 어떤 특색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랭보는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노래가 참 좋다. 근데 부르면 정말 어려워요. 부르면 진짜 어려워요. 배우가 되게 고난이도의 넘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더 많이 신경을 썼고, 또 그 전 작품이 연극이었다 보니까 노래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었죠. 되게 어려운 넘버 뭐냐면 뭐가 있을까?
쉬한 배에서도 거기 허밍 같이 랭브랑 할 때도 되게 하나의 목소리가 나야 되고 강약 조절도 힘들고 그러다 쫙 밀어주는 것도 경사를 뛰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모음들도 모음들 정말 높아요. 모음들 그렇다고 정말 지를 수도 없고 예쁘게 내야 하고 높아요. 모음들도 걸리는 음들이 많고 순결한 안개 여기도 순결한 안개 높아요. 순결한 안개 딱 질러버릴 수가 없고 그냥 되게 예쁘게 하늘하늘한 느낌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해서 노래는 높고 다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모음들 립도 어렵고 그리고 또 어제의 만남도 어려운 넘버예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니나의 대답도 높죠. 누나의 대답도 어려워요. 니나의 대답은 굉장히 어려운 넘버예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부르기 때문에 또 시점이 되게 애매해요. 뭐 현재의 들라이로서 뭐 부르는 거겠지만 굉장히 막 그 시절에 어렸을 때 들라이가 막 떠올라서 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래로서 보면은 그 전에 했던 넘버들이나 뭐 음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거라 어렵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답 다음 뭐야? 저거 하고 싸우고 립인가? 니나의 대답 립이죠. 그 다음 넘버가 제가 부르는 거. 립도 립도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왜 여기까지 왔나 무엇을 찾고 싶었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에도 그 무엇도. 그럼 뭐 뒤에 나온 넘버들도 다 극악의 난이도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거의 그래도 쇼케이스까지 하면 랭보 은하철도 초연 B클래스 소년이 되는 법 은하철도 앵콜 터칭 신이 나를 만들 때 70버스 랭보 8개? 올해 이제 8개를 하게 됐는데 쉬지 않고 했네요. 저도 올해 쉬지 않고 일했네요. 올해 좀 다양한 작품 올해 시작할 때 다양한 작품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8개가 됐네요. 내년에는 또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올해 되게 저도 일하면서 공연하면서 좋았고
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었고, 또 연극 뮤지컬 또 골고루 했던 것 같고, 다양한 캐릭터들도 좀 접했고 재밌었어요. 또 다양한 선배님들, 너무 좋으신 선배님들을 많이 얻고 재밌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양한 작품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제가 좀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쭉 한 걸 보니까 이렇게 널뛰잖아요. 그러니까 널뛴다는 게 좀 되게 같은 결의 역할이 없고 계속 막 다른 역할들을 계속 하니까 에너지가 되게 다르고. 근데 제가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그래요. 바로 전에 했던 작품과 비슷한 결의 작품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또 저도 연기로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그래서 배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모든 걸 뒤집고 엎어버리는 캐릭터? 고민해보겠습니다. 하게 될 수도 있고, 오늘 축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어려운 경기고, 브라질이 이제 피파 랭킹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물론 주축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정도가 지금 부상으로 제외가 됐는데, 그거는 지금 한국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는 골절 때문에, 그리고 황희찬 선수, 김민재 선수, 뭐 사실 부상이 아닌 선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조금씩은 근육들이 다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하는 건데, 사실 너무너무 지금 잘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겼으면 좋겠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응원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브라질이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양쪽에 이 너무 너무 축구 방송처럼 얘기한, 상대 이제 브라질의 약점이라고 하면 수비 쪽인데, 수비 쪽이지 양쪽 사이드백들, 좀 뒤쪽에 수비수들이 보통 4명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 쓰는 선수들이 이제 센터백이고, 이 양쪽에 쓰는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요. 사이드백. 요 선수들이 조금 느리다.
그래서 요 선수들을 공략해서 뒷공간으로 계속 때리면 포르투갈전처럼 또 우루과이전처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뛰는 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저도 마스크를 끼고 뛰어봤거든요. 축구를 해봤는데 이 시야가 어떻게 보이냐면 거의 적토마처럼 이게 안 보여요. 볼이. 그러니까 볼도 내가 지금 차는 어떤 발이 그 차 운전하면 사이드미러 보면 생각보다 이게 거리 감각이 조금 이거 보는 것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스크를 끼면 이 공에 닿는 제 발이 거리 감각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뛰는 거 보면서 진짜 헌신하는구나 팀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울컥했죠. 사실 포르투갈전 보면서. 오늘 본 모습 중 가장 즐거워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연 보시고 막 엄청 좋은 공연을 보시고 재밌게 보시면 막 너무 재밌었다 막 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축구를 보면서 그렇답니다. 재밌어요 진짜 축구. 제가 이번 대한민국 유니폼을 못 샀어요. 시기를 놓쳐버려서. 그래서 못 샀는데 저희가 포르투갈전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극장 가는데 뭔가 분위기는 좀 내고 싶고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거에 대한. 근데 제가 예전 대한민국 유니폼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인이 있어서 선수들 사인을 제가 받았어서 이걸 이건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건 소장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시티, 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그 중에서도 올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한 홀란드, 노르웨이 선수인 홀란드에, 왜냐면 맨시티에도 다른 국가 선수들이 많으니까 월드컵에 나가면 뭐 데브라이너는 벨기에고 칸셀로는 저기 포르투갈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월드컵을 나가지 않은 노르웨이 국가의 홀란드 선수의 옷을 입고 갔죠. 왜냐면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응원하기 때문에 다른 저기 월드컵 선수는 못 입고 그렇게 해서 입고 갔었죠. 그래서 홀란드 옷을 입고 갔는데 느낌이 좋았죠. 재밌었어요. 사실 뭐 유니폼을 많이 모았었는데 정리도 하고, 예전에는 팀 가리지 않고 막 유니폼들 모았었는데 요즘은 그냥 맨시티만 남겨놓고 다 정리했죠. 혹시 K리그도 좋아하시는 팀 있으세요? K리그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FC 서울을 응원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K리그는 제가 일하는 시간에 보통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못 보고 해외 축구 위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배우님 축구화도 여러 개 있으신가요? 축구화 볼을 제가 많이 찼었어요. 정말 직업이 뭐냐고 할 정도로 축구에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쏟았었는데, 그래서 정말 어디 가면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듣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실력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제가 축구하다가 이 햄스트링 쪽, 지금 황희찬 선수가 다친 그 근육을 한번 좀 다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볼을 좀 살살 차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막 축구화 저 하나 막 세네 개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차고 요즘은 하나 있나? 예. 볼 안 찬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제 좀 차려고요. 볼도 좀 차고. 지금 제가 요즘 터칭 때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볼 좀 차려고요. 지금 계속 근육이 붙고 막 찌다 보니까 몸무게가 계속 올라가요. 거의 뭐 박열 때 한창 몸 키웠을 때보다 훨씬 지금 더 많이 나가니까, 네, 헬스장에서 거의 일주일에 7일 운동할 때도 있어요. 정말 6일, 보통 6일, 7일, 뭐 바쁜 게 있으면 5일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에는 무조건 운동해요. 그래야 몸이 좀 풀리고 목도 풀려서 무조건 운동하는 편이고. 소두금이요? 그거 그 며칠 전에 그 간식 서포트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에도 그 소두곰과 비슷한 빵이 있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뭘 닮았어 이랬는데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소두곰은 근데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전 그 정도는 아니니까. 2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2년. 맞아요. 인형 많이 보내주시던데. 제 침대 위에 다 있어요. 고등학생 때 장기자랑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장기자랑 나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한번 나갔고, 저기 축제 때 한번 나갔고, 고등학교 때 저기 수련회 때 노래 불렀어요. 나가서 그 태양의 후예 노래 불렀어. 태양의 후예 그 거미님 노래 중에 You are my everything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그대, 이거 불렀어요. 고등학교 땐 저기 축제 때는 춤추고
뭐 췄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방탄소년단 춤이었어요. 근데 뭐 췄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노래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방탄소년단 춤췄어요. 너무 부끄럽네. 그때 이제 연극영화과 남자들은 꼭 그 연례 행사로 축제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나가서 춤을 춰야 돼요, 남자들이. 근데 이제 제가 끌려갔죠. 근데 진짜 못 췄어요. 배우님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정말 거의 아웃사이더처럼 지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공연 공연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연기만 했어요. 그리고 축제하고 바로 바로 그 과별 축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거 하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춤추자마자 바로 운동장 나가가지고. 아니에요. 저 인기 없었는데 인기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제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여자 친구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한 8대2, 9대1 정도로. 왜냐면 음악, 미술, 무용 다 여자 친구들이 되게 잘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극영화과여서 조금 남자들이 많은 거. 한 40명 중에 한 15명만 남자고 다 여자였어요. 연극영화과도. 근데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전혀 없었어요. 인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진짜 환희처럼 제 할 거 하는 어떤 느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때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매일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기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레하게 다녔고 집은 잠을 자는 곳이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냥 가서 연기하고 연습하고 집 가서 저희 학교에서 남아서 대본 보고 하면은 뭐 12시 집 가면 1시 자고 5시 6시에 일어나서 가수 연습하고 공연하고 막 이런 일상이 3년 내내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전 절대 저도 잊고 싶네요. 인기가 고등학생 때 어떤 설레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라이브 켰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잘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올 한 해를 또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 행복하게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보이는 질문만 딱 말씀드리고 끌게요. 매점에서 좋아했던 간식? 치아바타 빵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자주 먹었어요. 공부 잘하셨는지 궁금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 못했어요. 배우님 마스타 드셔보셨나요? 마스타 먹어봤죠? 마스타 먹어봤어요. 끝.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봐요 우리. 안녕.